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의 법칙과 성과 사랑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성과 사랑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런 소중한 생식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과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뭔 성과 사랑의 법칙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쉽게 먼저 우리 몸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서도 잘 알 수 있죠. 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한다는 거. 우리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몸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어때요? 몸에 나쁜 것을 먹고 또 뭐 잠도 제때 자지 않고 그래서 어때요? 몸을 혹사시켜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의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마음의 법칙. 자,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을 좀먹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의 건강을 망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걸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한 상처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원래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인터넷에 상대를 욕하고 비방하는 글.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듯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원해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자, 몸과 마음의 법칙처럼 사랑에도 법칙이 있어요. 건강한 몸을 위한 법칙, 건강한 마음을 위한 법칙,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맞죠? 이것처럼 우리 건강한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워지죠.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법칙 1대1의 관계를 지키는 게 남녀 간의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에요. 절대적입니다. 남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건강한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이제 영화 배우가 지난날의 불륜을 되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일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막 한숨이 나왔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부인도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남녀 간의 성과 사랑에 있어서도요. 자, 사랑의 법칙을 또 구체화시켜서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자, 이 사랑의 속성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속성. 성질을 말하는 것이 속성인데요. 사랑의 성질, 특성이 뭘까요? 자,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서 항상 듣는 것들 중에 있어요. 자, 단 하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맞죠? 사랑의 성질. 이러한 사랑의 속성은 성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성을 지켜줬을 때 정말 멋진 성과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랑의 속성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라고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절대, 절대적이다. 영어로 뭐 absolute라는 뜻인데요.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저기 유명했던 영화 로드 오브 더 링이 있어요. 절대 반지라고 하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맞설 것이 없죠. 죽음까지 불사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자, 두 번째, 유일, 영어로 유니크입니다. 성과 사랑의 상대는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이 성의 속성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은 1대1의 관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뿐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보통.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정말 사랑하는데 너 말고도 여러 명 있어, 사실. 여러 명 사랑하고 있어. 그런가요?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한 개 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해도 사랑의 본질, 성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성관계도 하고 그럼 좋을까요? 괜찮나요? 쿨한가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또 사랑하고 성관계도 하고 막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은가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 여자가 많대요. 근데 여자가 많다는 건 결국 아무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래요.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결국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하나의 유일한 대상을 보고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거, 불변, 언체인징. 자,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왜 가치가 있죠? 변치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쉽게 변하는 사람 원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사랑은 원래 그런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이 깨지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느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깨져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친구들도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사랑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느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것인지.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만들어간 사랑은 더 나은 사랑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질, 바로 영혼입니다. forever죠, 영어로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사랑한다?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을 해석해 봤어요. 자, 어때요?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게 아닐까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 안에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 조상들의 모든 요소들이 유전적인 요소들을 통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 혈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원히 그 사랑의 열매를 이어갑니다. 자, 가계도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인 자식들을 통해서 더 멋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속성이 절대적인 사랑, 유일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는 기간인 생식기의 속성 또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또 변하지 않게 영원한 모습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실현해야겠죠. 내가 결정한 사랑의 대상과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자유롭고 즐거운 성관계, 사랑을 영위해 가야겠습니다. 성이라는 건 행복하고 즐거운 거니까 다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함께 즐긴다면 굉장히 즐거운 성의 모습도 되겠죠. 자, 제가 이런 생식기의 모습, 생식기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인들의 입장이 봤을 때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두고 하루하루 조금씩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극단적인 폭력이나 질병에 의해 가정이 와야 될 위기가 있다면, 혼자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이런 경우 도움을 요청해야겠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기준이라는 게 목표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 유일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삶과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 절대로 사용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이 깨지고 다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당사자라는 것.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응원하고 방법을 같이 찾아봐 주는 거라는 거. 우리 주변에 아직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성과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죠. 사랑과 결혼에 대한 마지막 정리이고요. 전체 차시에 대한 마지막 정리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 우리는 좋은 음식,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영원히 남아질 남녀 간의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절대유일, 영원, 불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진짜 사랑의 가치를 지켜가고 만들어갈 수 있겠죠.